여기 보시면 이제 그 트루마 전기 온수기가 장착되어 있어요. 동일 네. 모델들은 특히 이제 저걸 주로 많이 그렇죠. 쓰는데, 저 온수기는 전기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이 끝난 다음에는 물을 꼭 빼주셔야 돼요. 동파? 그렇죠. 물을 안 빼주시면 특히 이제 초가을에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네. 다음 주에 또 갈 건데 뭐 그리고 안 빼요. 네네. 근데 다음 주에 못 가게 됐어. 근데 그 다음 주에 그냥 한파가 와버리는 경우 100% 다 동파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철수할 때 무조건 다음 주에 가더라도 물을 채워놔도 좋을 건 없어요. 네. 세균만 번식하지. 그래서 오실 때 항상 드레인 밸브를 열어서 네. 물이 다 빠지게만 해주면 되는데. 트레이블 바로 이쪽에 있는데. 그렇죠. 요게 이제 드레인 밸브예요. 여기서 이렇게 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근데 저게 이제 좀 번거롭지. 번거롭잖아요. 귀찮고. 예. 그러니까 에이 다음 주에 하지. 그러고서 그렇죠. 미루는 순간 저기 보듯이 이제 크랙이 가면서 네. 동파가 되고 물이 밖으로 새죠. 얘는 지금 크랙이 간 거잖아요. 그렇죠. 동파돼서 깨진 예, 거잖아요. 예, 수리 의뢰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조금 번거로운 점은 있지만 돈을 네. 아끼시는 차원에서 맞습니다. 항상 물을 빼주시는 게 네. 좋습니다. 드레인 밸브 열어서. 그렇죠. 네. 예. 그냥 열어놓고 출발하면 돼요. 오케이. 보면서 이게 깨끗한 물이니까 네, 네. 도로에 뭐 뿌려도 문제가 관계 없으니까. 없죠. 예, 그래서 오히려 먼지도 안 나고 좋죠. 아, 차라리 되게 낫겠네요. 네, 그냥 열고 출발할 기다리지 때. 마시고 네. 드레만 열어놓고 네. 출발하시면 돼요. 캠핑 끝나고 출발할 그렇죠. 때 그냥. 오케이. 좋은 팁이네요, 이것도. 네, 네. 캠핑을 5번 갔는데 한 번도 안 꺼냈다. 이건 빨리 내리라고 저는 강조를 해요. 예. 차를 바꿀 경우,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바꿀 경우 한번 꺼내보면 본인이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짐이 많았었나 정도로. 그래서 5번을 갔는데 한 번도 안 쓴다. 그건 1년이 가도 안 쓰는 물건. 맞아. 예. 혹시나 해서 실컷 아니지만 그건 역시나. 역시. 역시나 안 쓰는 물건이기 때문에 빼시고요. 네. 자, 여기 이제 짐을 넣을 때 중요한 거는 안에 전기 제품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경우 거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넣어야 돼요. 네. 참고로 이건 이제 바닥 난방 트랜스인데요. 네. 이거는 이쪽으로 전선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저런 네. 전선을 건드려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짐을 넣을 때 그쪽을 가능하면 안전하게 움직여도 관계없는 짐을 넣는 게 좋겠죠. 그죠? 네. 그게 이제 주의할 점이고, 그 다음에 짐이 한쪽으로 너무 무거운 걸 쏠려 실으면 안 돼요. 네. 카라반의 또 균형을 잡아주는데 그렇죠.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후 좌우 무게 배분을 잘 맞춰서 짐을 넣으세요 이렇게 안내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 쪽이나 그냥 막 집어넣다 보면 그게 무거운 짐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가면서 이제 그게 스웨이의 맞아요. 원인이 되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짐을 무거운 거 가벼운 거를 잘 이렇게 앞뒤 네. 전후 좌우 배분을 잘해서 넣고 다니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네. 이거는 캠핑카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네. 어떤 차든 불필요한 짐을 싣고 다니면 연비도 안 좋아질 뿐더러 특히 이 카라반은 엑셀을 한 축 내지 2축으로 맞아요. 이제 견디는 시스템인데 네. 거기에 데미지를 자꾸 주면 수명이 갈수록 큰 비용을 이제 지불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게 돼 있죠. 타이어는 이제 이것도 고무다 보니까 그냥 뭐 10년, 20년 쓰는 제품이 아니에요. 이것도 탄성이 죽으면 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타이어도 수명이 있다는 걸 아시고 보통 이제 4, 5년 정도 된 그런 타이어들은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일반 승용차들은 교체를 하시면서 이 차는 교체를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이제 문제가 생겨서 돈을 많이 지불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타이어 관리하실 때 네. 제일 중요한 건 공기압이죠, 공기압.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일반 승용차들은 본인들이 직접 넣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으신데 카라반은 본인이 직접 다 넣으면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65 PSI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 네, 그게 이제 이 타이어의 맥스치 공기압이에요. 네. 최대치. 네. 자, 그러면 항상 최대치를 넣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네. 날씨가 뜨거운 여름에는 이 아스팔트 지면도 굉장히 뜨거워지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 타이어가 달리면 열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열을 받는 데다 지면이 뜨거우니까 더 열을 받죠. 네. 그럼 여기다가 공기를 맥스치로 넣어버리면 예. 팽창을 하다가 그렇죠. 터질 못 수 있는. 견디면 터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뜨거운 여름에는 한 80% 정도 넣고 겨울이 되면 반대 현상이 생기잖아요. 바닥은 네, 수축. 차갑죠. 네. 그럼 수축이 되죠. 그럴 땐 공기압을 좀 더 넣어줘야 돼요. 네, 네. 65니까 한 60 정도까지. 그 다음에 이제 타이어 수명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홈에 트레드? 예, 트레드가 다 달면 바꿔주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현마모가 먹는 경우가 있어요. 아, 얘도요? 얘도 편마모는 사실. 먹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쪽 표면은 쌩쌩한데 안쪽이 닳아서 파스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 타이어가 편마모가 먹나 안 먹나 그걸 좀 확인해 줄 필요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타이어 옆면에 네. 크랙이 가는 타이어들이 있어요. 아. 그거는 이제 수명이 오래되면 그런 네. 현상이 생기는데 그럴 땐 교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여기가 쌩쌩해도 네. 이 옆면에 크랙이 갔다 그러면 교체를 네, 해줘요. 무조건. 여기는 두껍지만 여기는 얇아요. 이 편마모 먹는 거하고 여기 크랙 가는 거하고 공기압을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는 거하고 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제 타이어 관리 요령이죠. 카라반은 2바퀴로 다닙니다. 투축짜리는 4바퀴로 다니고요. 그런데 스페어 타이어를 안 갖고 다니시면 난감한 많잖아요, 상황이에요. 사실 안 네.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이게 이제 별로 쓸 일이 없다고 네. 다 내려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제가 보관하고 있는 것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다가 한번 이제 파스가 나거나 그러면 난감해져. 이 타이어는 쉽게 어디서 구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팁을 드리자면 내 승용차에 스페어 타이어를 빼고 차라리 이 스페어 타이어를 거기다 장착해 갖고 다니세요. 승용차 타이어는 어디서나 구하기 쉽지만 부를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런 현상이 생겼을 때 대처하기 어려우니까 네. 스페어 타이어를 내 차 스페어 타이어에 달고 다니면 네. 그런 어떤 비상시에 대응하기가 수월치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배터리 종류가 이제 딥사이클도 있고 또 인산철도 요즘에 있고. 많이 유명해지는 네. 그 대표적인 둘을 많이 쓰는데 네. 딥사이클 배터리 같은 경우 우리 일반 차에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관리를 잘했으면 3년 관리 잘못하면 1년만 해도 갈아야 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생기는데 네. 일반 우리 유저분들이 좀 체크해야 될 것들이 제가 쉽게 네. 알려드리자면 여기 네. 보면 다 표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흰색, 검정색, 녹색.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녹색이 컨디션이 제일 좋은 상태겠죠. 그렇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녹색으로 보이죠? 네. 예, 이 녹색으로 보이고, 요 녹색이 이제 배터리 수명이 점점 가면 갈수록 이렇게 까맣게 보입니다. 그러다가 아예 못 쓰게 되면 이제 하얗게 야, 예.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요런 표시들이 다 있는데, 관심이 없으시다 보니까 못 보셔요. 맞아요. 그리고 또 예. 이게 배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깊숙한 곳에 있다 보니까 모르시고 그냥, 볼테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카라반들은 그걸 보고 이제 인식을 하는데, 태양광이 비춰질 때는 태양광의 볼테이지가 표시되는 거고요. 전기를 꽂았을 때는 네. 전기 충전기의 볼테이지가 표시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순수하게 배터리의 볼테이지를 체크하려면 태양광도 없고, 그 다음에 전기도 외부 전기를 않고. 꽂지 네, 않은 상태에서. 상태에서 측정, 여기에 네. 측정을 해보면 이 배터리의 이제 잔량? 네, 잔량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이제 이런 툴이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툴로 네. 체크를 할 수가 있죠. 네. 그 배터리 갈아주세요 하고 들어오면 저희는 무조건 갈지 않고 이 배터리가 잔량. 수명이 얼마나 남았나 그걸 한번 체크해보는 이런 테스트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눌러보시면 지금은 여기 빨간 데 있잖아요. 그죠? 네, 예, 빨간색인데. 이쪽으로 되면, 예, 녹색으로 가죠. 완전 풀 예. 충전돼 있는. 그렇죠. 예. 예. 이렇게. 녹색으로. 이게 정상인 배터리입니다. 네. 수명이 다 되면 이제 이쪽으로 가죠. 그렇죠.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 갖고 다니셔도 되겠지만 이것도 꽤 비싸니까 그렇죠. 그거보다는 그냥 이 투식으로 네. 녹색인지 흑색인지 네. 예, 그것만 구분하시고 네.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그러겠네요. 방법이 되겠습니다. 좀 불안하시면 한번 끌고 네. 오셔서 네. 한번 이렇게 측정해도 나쁘진 그럼, 않겠네요. 네네. 방전을 시키지 않으셔야 돼요, 첫째.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네. 좀 괜찮은 업체들에선 이제 저전압 신호기라 그래서 배터리가 11V대로 떨어지면 부저가 울리게 해주는 경고음? 네, 그런 이제 장치들을 달아줘요. 네. 그래서 카라반을 사실 때 정말 경험이 많은 데서 사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 유지보수비가 네. 적게 들어가게 하려면 그렇죠. 경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걸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려요. 그래서 저전압 신호가 떴을 때 빨리 충전을 해줘요. 충전. 네, 충전해야죠. 외부 전기를 꽂아주든지 네. 태양광을 네, 설치해서 돌려서. 달아주든지 사용하는 걸 최소화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보호해줘야 수명을 3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네. 봄철에 이제 많이들 떠나시기 전에 네. 이 간극이 보통 19에서 20mm 정도가 적당한 간극인데 새 것들은 별 문제 없으시겠지만 오래된 좀 몇 년 쓴 무버들은 문제가 뭐냐면 타이어가 달면서 간극이 넓어져요. 그러겠네. 예, 그러면 이제 그 헛바퀴 돈다 그러죠. 네, 네. 그게 약간 언덕이나 그런 데서 헛바퀴가 돌게 돼 있어요. 힘을 못 받으니까. 그렇죠. 그 타이어를
타이어 교체 주기가 됐으면 타이어를 교체해야 되고 교체 주기가 안 됐다 그러면 간극 조정을 해줘야 돼요. 파워터치는 19mm를 권장하고 네. 엔드류 무버 같은 경우는 20mm를 권장하고 그래요. 20mm까지. 네, 그 툴이 다 있습니다. 그 체크하는 툴이. 알겠습니다. 네, 기계 특성을 알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버튼만 누르면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가까운 거리에 뭔가 부딪힐 게 없는지 확인하시고 작동을 하시는 게 첫 번째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톱니바퀴를 타이어에다가 압착시킨 후에 작동을 시키시는 건데 네.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리모컨이 작동이 안 될 때가 아, 네. 그때는 이 안에 있는 배터리를 이제 교체하신다든지 아니면 네, 안에 네. 수신기를 점검하신다든지 이런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걸 일반인은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장착점에다가 전화를 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방법이 있고 안내를 받았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이때 참 뭐 어쩔 수 없이 에이스. 이거를 해서 에이스를 네. 이제 받아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이게 13핀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유럽은. 근데 이것도 이제 그냥 넉놓고 있다가 나갔다가 좌우 방향지 시스템 안 먹고 그냥 출발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전기장치 쪽을 손을 안 대시면 괜찮은데 뭐 이것저것 다이 하시다 보면 네, 잘못 그러니까. 건드리면 뭐 휴즈가 나갈 수도 있고 네, 네. 또 배선에 어떤 이제 절단이 생겨서 신호가 안 먹을 수도 있고 한데 네. 그런 건 미리 좀 이제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좋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체크를 한번 해봐서 네. 그래서 이제 방향 시스템 넣어보고 그렇죠. 뒤에 가서 확인하고 네, 네. 요 단계가 좀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한번 미리 점검해 두시는 게 좋죠. 그렇죠. 이게 이제 어닝을 펴는 이제 레버잖아요. 그죠? 그렇죠. 레버를 네. 거는 요령부터 네. 이걸 이렇게 위에서 걸어야 되는데 밑에서 네, 밑에서 거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네. 놓고 여기 밑에서 그렇게 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생긴 대로 위에다 놓고 네, 여기서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이 왼손은 잡고 있고 이 오른손으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시더라고. 이렇게들 하면 불편하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피시면 되고 네. 주의할 점은 바람이 불 때는 절대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정도 이렇게 가벼운 바람이 괜찮지만 좀 센 바람이다 그러면 이게 바람이 밑에서 치면 확 뒤로 제껴질 수가 있고 위에서 보면 밑으로 꺾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필 때 주의할 점은 내 손이 닿을 만큼만 피세요. 우선 일단 발판이 있으면 더 좋고요. 네. 내 손이 요만큼 닿을 만큼 펴서 네. 여기에 다리가 들어있잖아요. 네. 다리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다리를 먼저 세우고 내려서 네. 내려서 이렇게 살짝 들어주세요. 네. 그리고 땅에 닿게 한 다음에 여기를 고정을 해주면 힘이 네. 분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네. 되면 펴나가는 거고요. 관리하는 요령은요. 보통 이제 캠핑할 때 그늘 밑에 들어간다고 나무 밑에 들어가시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나무 낙엽이 위에 떨어져요. 그럼 이제 새벽에 이슬이 내리면서 그게 아주 젖은 낙엽이라고 그러죠. 딱 달라붙은 빗자루도 안 쓰러지는 거. 네.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거를 깜빡하고 그냥 감는 수가 있어요. 네. 그 낙엽이 자꾸 말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기가 이제 두꺼워지죠. 아. 그럼 제자리에 딱 안 들어갑니다. 강제로 돌리다 보면 고장이 나고 그러네요. 이 레버가 부러지기도 하고 아. 그래서 낙엽이 쌓였을 때는 항상 그걸 잘 제거한 다음에 하시고 그다음에 눈 같은 걸 맞았을 때도 그 얼음이 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잘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젖은 상태로 보관하시면 최악이죠, 그건. 진짜. 여기서 아주 진짜 심한 악취가 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금방 안 없어져요. 네. 그래서 항상 건조한 상태로 보관하셔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젖은 상태로 왔다 그러면 좀 날씨가 좋아졌을 때 빨리 펴서 맞아요. 네. 말려서 보관해 주세요. 네. 그래야 쾌적한 그런 이제 분위기에서 캠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람이 바람은 너무 심하게 맞아요. 불 때는 안 피는 가능하면 안 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관리 요령, 사용법 이런 것들은 좀 숙지하시고 쓰시는 게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에요. 절대 삼가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여기 이제 날 가는 동안 그냥 가만히만 누워만 있게 하고 네. 타시는 분도 있는데 네. 이쪽 공간하고 운전석하고는 거리가 있고 네.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네. 바로 운전석 옆자리에 타고 있어도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는 대응이 안 되는데 맞아요. 저 앞에서 돌발 상황에서 급정거를 하는데 여기서 그 순간 잠깐 일어났다 그러면 어디에 가서 부딪힐지 모르는 맞아요. 네. 그런 정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 네. 때문에 여기는 절대 안 타시는 게 맞고요. 타라고 해도 저는 안 탈 것 같아요.